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오퍼스 90의 넘버 3 세 번째 곡 G 플랫 메이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은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아름답고 유려하고 그렇지만 연주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른손의 탑 라인이 유려하게 흘러가야 되는 어떤 그 프레이징 라인이랄지 그 라인 아래에서 이제 같은 오른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아르페지오 반주 형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슈베르트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었던 리트에서 영향을 받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슈베르트가 G 플랫 메이저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이 G 플랫 메이저는 플랫이 6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보 보는데도 이제 힘들고 연주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G 메이저로 작곡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곡을 연주를 하고 싶지만 악보 보는데 너무 어렵고 이렇게 포지션 자체가 이제 중간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G 메이저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곡의 어떤 멜로디의 특성상 주는 잔잔함이 G 플랫이 훨씬 조금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따뜻하고 겸손하고 뭔가 회한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게 더 강하죠, G 메이저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레가토를 얼마나 유려하게 그 멜로디 프레이즈에 맞춰서 잘 유려하게 연주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아르페지오들, 그 다음에 이 왼손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코드로 이 멜로디를 화성을 받쳐주잖아요. 곡에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주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레가토죠. 레가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음과 음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레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음과 음 사이가 이렇게 하나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의 음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이 다음 음이 들어와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레가토의 테크닉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거 가지고는 연주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손은 예를 들어서 C 해야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음들은, 나머지 손가락들은 전부 분사나음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음과 음 사이가 연결되는 레가토 패시지로는, 레가토 패턴으로는, 레가토 테크닉으로는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약간 조금 G 플랫 메이저의 이 코드를 감싸쥐듯이 감싸 안아서 그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블랙키가 이제 처음에는 블랙키만 연주를 하는데 요 감싸 안으면서 쓰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기법이 필요해요. 자, 일단 먼저 이제 설명으로는 이제 그렇고 보여드릴게요. 윗 선율 라인들이 5번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쓰다듬듯이 내려오세요. 그냥 새로 시작하지 마시고 쓰다듬듯이 내려와서 그대로 그 음 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그래야지 레가토가 연결이 된답니다. 그 다음 넘어갈 때 5번에서 솔 넘어갈 때 쓰다듬어서 내려가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는 하프노트 반음계 진행할 때 이렇게 살짝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5번 매번 이러면 이제 노래가 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쓰다듬듯이 미끄러지듯이
강아지 쓰다듬듯이 요 패턴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부드러운 선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멜로디 라인을 조금 유려하게 흘러갈 수 있는 패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방법은 자, 5번 탑 멜로디 라인만 따로 떼서 연습하세요. 페달과 함께 페달 그 다음 오면서 체인지 하시고 또 마찬가지 새로 시작할 때 쓰다듬을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에튜드처럼 연주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돼요. 막 클리어리 연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얘네들아 발음에 흘러가는 어떤 유려한 멜로디가 바람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마찬가지 프레이즈 끝나는 어떤 이음에서 네, 경과적으로 움직이는 이 음들은 절대 크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오케이?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솔, 시, 라, 라, 아하, 솔, 시, 라, 라, 호흡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크닉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슈베르트는 리트를 작곡한 사람이기 때문에 리트는 뭐예요, 여러분? 성악가 노래와 피아노 반주가 있는 이제 독일 가곡이잖아요. 그래서 요 멜로디 라인이 어떤 프레이즈에서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고 그 다음 프레이즈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지 말할 때도 마찬가지 숨 쉬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말하면서도 숨 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숨 쉬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솔 숨 쉬고 라, 솔, 파, 미, 레, 솔, 시, 라, 리 숨 쉬고 람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첫 멜로디 라인 5번 탑 멜로디만 연습이 끝나셨으면 나머지는 뭘 해보시냐면요. 멜로디 라인 플러스 나머지 이제 아르페지오 브로큰 코드를 하는데 요때는 이 브로큰 코드 소리가 나지 않게 건반 위에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따로 연습을 먼저 또 하시고요. 요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소리를 붙이는 거죠. 자, 이 곡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브로큰 코드가 굉장히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조금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브로큰 코드를 하실 때 분사나음을 하실 때는 약간의 5번 멜로디는 손끝에 경과기 유지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분사나음을 연주할 때는 약간 서클 모양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up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소리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움직임이 없으면 디다 디다다다 디다 디다다 약간 딸꾹질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해줘. 왜냐면 3번은 굉장히 안정적인 포지션 위에 건반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강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크지 않게. 마찬가지 엄지도 마찬가지. 만약에 힘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약간 조금 업 시켜줘서 소리가 크지 않게 고르게 균일하게 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귀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연주하는데 어려움 없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보다 다 쓰다듬을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쓰다듬듯이 올라가죠. 자, 손목 컨트롤하는 거 보이시고요. 쓰다듬고 조심하시고요. 자, 미가 미마 세 번 반복되는 동안에 다이나믹이 다르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보이시죠? 쓰다듬는 거. 컨트롤 하시고 나머지는 되게 여러분 잘 아시는 호수 위의 백조. 그 연습이 끝나면 이제 왼손에서 하는 이제 화성의 반주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연습이 끝나면 이제 왼손 파트는 코드로 화성을 이제 받쳐주잖아요. 멜로디를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밸런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이제 왼손은 중요한 파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멜로디를. 그래서 약간 오른손과 왼손이 약간 2대1 분량의 음량의 밸런스. 자, C보다는 왼손 좀 그냥 내려놓고 편안하게. 어디 우리가 페인트 이렇게 칠할 때 굉장히 여기 부드러운 단면 위에 칠하면은 울퉁불퉁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베이스가 만약에 울퉁불퉁한 단면이라면은 페인트 칠할 때 굉장히 페인트도 그림 이제 그 바탕 위에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겠죠. 그래서 약간 그냥 그 부드러운 단면 위에서 그냥 부드럽게 페인트를 칠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뭔가 노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붓이 스쳐 지나가듯이 튀어나오지 마시고 너무 베이스만 해도 아름답네요. 자, 아시겠죠? 이제 그 연습이 끝나면 이제 완전체. 저도 이제 가끔 이 곡을 연주를 하다 보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브로큰 코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운드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 연주를 했을 때 제일 이제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도드라져서 나오는 이 분사나음들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조금 담요를 덮은 사운드 있잖아요. 거의 이 G 플랫 코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연 배음의 그 부닥치는 울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굳이 막 이 6개의 분사나음을 5개의 분사나음을 나 손가락 굉장히 빨리 돌아가라고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사이 코드 안에 숨어있는 자연 배음에 부딪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뿐이에요. 클리어리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쓰다듬고 내려고 거의 부딪히는 소리 자연스럽게 쓰다듬고. 자, 여기는 미리 준비하시고 쓰다듬어서 내려와서 그 다음 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파트들이 이제 조금 도약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왼손이 굉장히 맹활약을 하죠. 이제 멜로디가 빠바바밤 빠바바밤
베이스가 조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오른손에서 약간 도약을 한단 말이죠. 요걸 할 때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 주시고 준비하시고 쓰다듬듯이 떨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쓰다듬듯이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컨트롤해서 떨어지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요게 갑자기 둔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약간 속도를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나 이 정확한 음 쳐야 돼 하는 순간 소리 자체가 예쁜 소리가 나지 않겠죠? 떨어지는 속도를 약간 제어를 시키면서 이야 바바바바바바 라바바밤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를 매번 제어시켜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음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다듬듯이 잘못된 연주는 약간 스트릭트하게 이제 트릭스처럼 스트릭트하게 카운트해서 이제 치는 거죠.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조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여유 새로 시작할 때 여유 그 음들이 변하는 거를 여유 있게 들으면서 라라라라라 떨어지듯이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 짧은 팁만 이제 가져왔어요. 연습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